제가 PD 수첩에 언니가 부자 만들어줄게 라고 하는 편을 이제 보려고 저장해 놨습니다. 앞단에 조금 보다가 말았는데요, 이제 이런 내용이더라고요. 이제 이혼하고 아이들 키우면서 되게 힘들게 사는 여성이 있는데 우연찮게 한 사람을 소개해 왔습니다. 나이가 훨씬 더 많은 여성인데 집을 뭐 200채 넘게 가지고 있다고 얘기하고 경제적으로 되게 안정이 된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소개를 받아요. 가지고 이제 그 여성이 그 이혼 여성에게 얘기합니다. 너 힘들게 살고 있는 거 안다. 그리고 너희 집 애들한테 집 한 채씩은 이렇게 마련해 줄 수 있을 정도는 돼야 되지 않냐. 이제 그렇게 꼬드기면서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뒤통수를 치는 거예요. 이제 명의 빌려주고 500만원 주고 이제 사실상 부동산 사기를 치는데 공범으로 이제 끌어들인 거죠. 그렇게 해서 뭐 5채, 7채, 뭐 10채 이렇게 샀답니다. 당장에 살 때는 좋겠죠. 뭐 500만원씩 보너스 받은 느낌으로 10채 샀으니까 뭐 5천만원 벌었어. 좋은 거죠. 근데 이제 집값이 떨어지고 세입자가 이제 이사를 가야 되는 시점에 전세금을 내놓으라고 하니까 이제 머리가 아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원래 그냥 갭 투기로 그냥 명의만 빌려준 거다 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명의만 빌려준 게 아니고 집값이 오르면 그 집값 오른 차액을 자기들이 벌려고 했던 수작실이었던 겁니다. 그 전에 이제 PD수첩 다 못 받고 이제 앞에 조금만 봤는데 뭐 마치 피해자인 것처럼 얘기하지만 피해자가 아니고 공범이죠. 그런 짓거리들이 이때까지 너무 많았다라는 겁니다. 참 이제 뭐 빌려왕 이랬는데 뭐 최근에는 뭐 분양의 여왕 이런 개소리를 하면서 사람들을 이용해 가지고 덩쳐먹고 같이 공범으로 만드는 그런 이제 악랄한 이들이 있으라는 거죠. 이러한 일들이 벌어진 이유가 뭐겠습니까? 부자 만들어줄게. 어느 놈이 부자를 만들어줍니까? 부자는요, 엄마 아빠도 자식들 부자 못 만들어주는 경우가 허다한데요. 함부로 그런 개소리 하는데 넘어가면 안 됩니다. 내 처지가 힘들고 되게 서글프면 남에게 뭔가 좀 도움을 받고 싶고 좀 처량해서 한 방에 그걸 좀 개선시킬, 낫게 만들 뭔가를 찾고 싶은 마음은 모르는 바 아닙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요행을 바라고 순식간에 뭔가 이제 뒤집을 수 있는 반전의 기회를 찾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다가 이제 이용당하고 그러다가 사기당하고 그러다가 인생이 몰락하는 겁니다. 우리가 돈을 버는 것만 생각하지 잃는 건 생각 잘 안 하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돈을 관리할 때 돈을 잃지 않고 유지한다는 것 자체가 정말로 어렵다라는 거. 그래서 그걸 제1의 원칙으로 삼아야 되는 게 필요하고, 또 그 다음 뭡니까? 안정적인 확실한 수익을 가지려고 공부하고 노력하는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뭐 10%의 수익을 쉽게 볼 수 있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무지하게 빡셉니다. 근데 뭐 15%, 20% 이야기하고 그냥 사인만 하면 뭐 500만원, 1000만원 생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인하는 순간 500만원, 1000만원 생기는 게 아니라 그냥 엄청나게 큰 돈을 이제 날려먹는 이제 지옥이 열리는 겁니다. 신중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죠. 저는 뭐 부동산 갭 투자 이런 얘기하는 걸 되게 싫어합니다. 그게 갭 투자냐고요. 투기죠. 개막장 짓거리인 거죠. 그런 짓거리 벌리다가 그냥 문제되면 나 몰라라 하고 세입자한테 그냥 떠넘겨버리고 자기 그냥 도주하거나 아니면 파산해버리거나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당하는 사람만 이제 바보 되는 거죠. 그런 무서운 일들이 너무 많이 벌어지고 있는 게 지금의 시대이다 보니, 다른 영상에서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사기죄에 대한 처벌 수위 좀 제발 좀 올려라. 금융당국, 사법당국. 뭐냐라는 거죠. 뭐 3억, 5억, 10억 뭐 사기 쳐도 실형을 뭐 1년 받고 2년 받고, 아니 뭐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초범이 아니라 재범인 경우에는 그 형이 좀 더 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한 번은 범죄를 저지르거나 사기 치는 게 되게 어려운데 한번 깜방 들어가고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천하무적이 됩니다. 천하무적이. 왜 천하무적이 됩니까? 저 깜방 안에서, 그 교도소 안에서 자기도 훨씬 더 날고 기는 사기꾼들을 만나가지고 공부하고 나오죠. 이게 지금 이제 벌어지는 일입니다.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죠. 이러한 것들이 계속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엉망되는 거죠. 참 사람 사는 게
뭐 이렇게 무자비하고 잔인하나 라는 생각이 요즘 와서 부쩍 듭니다. 어디다 대고 부자를 만들어준다고 얘기하냐라는 거죠. 그리고 공범인 주제에 자기도 피해자인 것처럼 울면서 얘기하는 그들을 보면서 참 더 어처구니가 없었죠. 돈 벌 때는 좋고 갑자기 그 이제 정상적으로 돈을 내줘야 되는 상황이 오니 이제 그렇게 피해자인 것처럼 운운하는데 뭐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거잖아요.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앞으로 우리는 살아가면서 웬만하면 뭔가 투자를 하겠다라는 생각 자체를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요새는 뭐 투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돈 모으면 그냥 아무 짓 안 하고 그냥 저축하는 게 제일 현명한 것 같습니다. 저축하면 뭐 수익도 안 붙고 뭐 현금의 가치가 계속 떨어진다고 하던데 그냥 돈을 계속 놔두면 예를 들어 100만원 놔두면 현금 가치가 떨어져서 5년 뒤에 뭐 3년 뒤에 1년 뒤에 실질적인 가치가 90만원을 줄어든다라는 개소리를 하는데 그런 말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그건 어떻게든 당신 돈을 통장에서 빼서 이제 끄집어내서 해먹게 만들려는 자신들이 해먹으려고 하는 수작질입니다. 여기에 투자하면 좋아 그렇게 해서 알려주고 뭐합니까? 수수료 받죠. 가만히 통장에 돈을 놔두지 않게 하려고 벌리는 개잡 짓거리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 함부로 뭔가 믿지 말자. 좀 신중하게 생각하자. 조심하자 라는 생각 말씀을 좀 더더욱 드리는 거고, 지금의 이 험난한 시대를 살아가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다라는 거 명심해야겠죠. 누가 부자를 만들어준다 그냥 웃고 넘기십시오. 네 생각해 보겠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그냥 아예 그 사람하고 손절을 하는 게 맞습니다. 아예 그냥 말도 1도 섞으면 안 됩니다. 왜냐? 쓰레기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놈들의 말에 관심 가지는 순간 그들이 악착같이 달라붙어 가지고 요리 해버립니다. 함부로 그런 사람들에게 말할 기회도 주면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살아요. 그렇게 지내야 삶이 지켜지겠더라는 겁니다. 요새 얼마나 많은 이제 쓰레기 같은 인간들이 많은데요. 겉으로는 아주 친절하게 얘기합니다. 아주 반갑게 인사하고. 근데 보통의 사람들은 그냥 지나가는데 나에게 반갑게 인사한다? 의심해봐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그런 성향의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속이고 뒤에서 뒷말하는, 그리고 기회가 오면 언제든지 다른 사람을 이제 병신 만들고 다른 사람의 돈을 갈취하려는 그런 되게 나쁜 습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기본 성향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나가다가 누군가를 보면 그냥 이제 인사하고 얘기 나눌 뿐인 겁니다. 근데 그게 좀 과하다라는 생각이 들면 일단 의심해라. 그런 성향의 사람들은 연기를 잘하는 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 별 생각들을 말씀드리는데 별의별 얘기다, 너무 과하다 이렇게 생각하실 분 있겠지만 요즘 세상이 워낙 험해서 그런 대비 대응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자 되게 해준다는 얘기, 부자 얘기 운운한 놈 치고 정상적인 놈이 없습니다. 부동산 부자, 주식 부자, 코인 부자, 이런 부자 운운하는 놈들 전부 다 쓰레기라고 생각하면 맞을 것 같습니다. 조심하며 살아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